올해 봄, 따뜻한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약속합니다. 떠날 이, 흩을 산, 집, 가, 결의 족, 합쳐 이산가족. 2018년 현재까지 살아있는 이산가족 수는 56,862명. 그중 매해 평균 3,600명의 이산가족들은 그리운 이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는 68년이라는 세월 동안 77살이 된 9살짜리 소년을, 82살의 할머니가 된 14살짜리 소녀를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방송 21주년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1부, 세상에서 가장 먼 나의 가족.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니까 잠시 그냥 피했다가 와라. 다 큰 처녀들은 다 버린대. 그래가지고 잠깐 원산으로 피난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잠깐 피난하라고 그래서 잠깐 피한다는 것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던 어머니, 금방 다시 돌아온다던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동무와 뛰어놀던 집 앞 작은 언덕은 아직도 손에 잡힐 듯 선명한데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참혹했던 그 시절을 자식들에게 얘기하기조차 꺼려합니다. 전쟁을 좀 겪은 사람이고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라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전쟁을 내가 몇 번을 겪은 사람이에요. 외정시 때 겪었지요. 6.25 겪었지요. 겨울날 겪었지요. 아이고 진짜 나는 무서운 날을 겪어서요. 진짜 이 땅에 전장 발 못 붙이도록 아주 끊어야 한다고요. 1954년 맺어진 휴전협정으로 우리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던 피난민들은 그 후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정보 종합 시스템에 등록된 남북 이산가족 총수는 13만 1,531명. 그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이산가족 수는 56,862명. 더욱이 생존자 82.6%가 70살 이상의 노인이 된 지금, 이산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과천에서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80살 김광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서는 68년 만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게 된 건데. 거기에 확인된 거는 이제 동생 부부라고 돼 있어요. 난 지금 동생 만나는 것도 얘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맙죠. 아유, 참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좀 더 오래 살아서 좀 더 2번, 3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김광호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피난길에서 흥남에 다다른 김 씨 가족. 막다른 길 흥남항에서 유일하게 삶을 질택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이 함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흥남 철수작전. 마지막 배 상선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그들은 몸을 싣게 되었는데, 당시 배에는 무려 14,0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비규환의 흥남부두. 소설 흥남부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타려고 죽기 살기로 몰려들었으며 밟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살을 내는 혹한의 연속. 추위에 못 이겨 얼어 죽은 시체가 수없이 밤바다를 울게 했다.
당시 수송선에서는 모두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것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당시 김광호 씨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흥남항에서 28시간 만에 부산항에 도착한 빅토리아호. 부산에 가득한 피난민으로 다시 거제도 장승포항에 닻을 내리게 되는데 그를 맞아준 건 생명력이 강한 파란 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군함을 타고 온 거죠.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피난민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제도로 이렇게 도로 해양을 해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12월 23일 내지 24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그때 이제 장승포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68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에서 희미합니다. 달구지를 몰고 함께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녀는 헤어진 아들 생각에 목 놓아 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늘 아들 생각을 하면서 그 울던 그 생각이 정말 이제 다시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김옥인. 김옥인. 남북이 빨리 이렇게 왕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정말 마음 놓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여든다섯 살 조성현 씨도 잠시일 거라 생각했던 피난길에서 결국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끔찍했던 전쟁의 참상. 그래가 비행기가 막 기관총으로 막 쏘잖아요. 쏘면 사람이 하얗게 죽은 모자요.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내가 살아나온 거예요. 당시 혹독한 추위는 끝없는 피난길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동상이 걸린 발을 부여잡고 울었던 자매. 그들은 대구로 이어진 피난길의 끝에서 알랑미로 만들어진 죽을 사이좋게 사 먹었습니다. 10월 달이니까 달이 막 얼고 붓고 이렇게 막 얼었어. 서울에서 하얗게 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영등포에서 기차 진짜 그 꼭대기 그거 타고 밤 5시 낮 5시 대구로 도착했어요. 조만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는 거기서 밥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랑님 쌀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커요. 그걸 한 그릇 싸먹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KBS 이산가족 찾기에 나선 가족. 전국에서 수만 명이 웃고 울었던 그때 너무나 지난 세월에 그저 한 번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8년) 만에 가족의 생사를 알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나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여동생은 아쉽게도 올해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볼 수 있었을 동생에 대한 미안함. 참 너무 억울하고 참 부모 형제가 나하고 같이 못 살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안 좋은 일이죠 이게. 그녀와 평생을 살아온 박가빌 씨도 아내의 슬픔을 말없이 그렇게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가 바라는 건, 이산가족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말이지, 참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그러나 그거는 받아줘야 된다. 죽기 전날에도 그 가족에 대한 안부, 생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서신, 편지다. 그거라도 왔다 갔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제 남은 여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수십 명이 죽어. 81살의 안승춘 할머니를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전쟁은 그녀에게서 가족 모두를 빼앗아갔습니다. 역병으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
전쟁이 시작된 날 어머니는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억울함에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래 뻘떡 나니까 오빠는 밤에 뭐가 붙들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엄마가 막 대사통을 하고 울어요. 그래 우리도 자다 일어나서 뭔용무리가 하고 철부지하니까 울고. 그래고서는 영영이 오빠 소식을 모르지요. 가족은 그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안승춘 할머니는 11살 동생의 손을, 어머니는 갓난아이였던 동생을 등에 업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이어진 폭격에서 정신을 잃었던 안승춘 씨. 안승춘 할머니는 어머니와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배째 참선리에서 폭격을 당했잖아요. 막 비행기가 막 뒤를 퍼보니까 귀가 꽉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소리 지르면서 그 신장로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신체가 뭐 하나 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피하고 그 눈물하고 녹아서 그냥 돌아물리러 타더라고요. 엄마는 거기서 아주면 요 고기 토막같이 요만하게 매달렸고요. 신체가. 거기에 애기가 매달려 살았어요. 동생들과 함께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 전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잃었다고 말입니다. 부서진 게 오른 기분에 보이더라. 그것만 꺼졌으면 죽었어. 손을 그걸 배고파 그걸 먹다 말고 또 날 쳐다보고 또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 이게 시커멓게 져버리더라고요.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산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산 가족을 만나던 중 역사의 한 페이지와도 마주했습니다. 92살의 윤흥규 씨는 전쟁과 함께 22살의 나이로 군인이 됐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바로 순정효 황후의 경호였습니다. 조선 왕조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황후 윤비. 6.25 당시 순정효 황후의 이야기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1966년 2월 4일 한 언론에 순정효 황후와 함께했던 김명길 상궁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의 실존 인물입니다. 급한 거야, 저기 인민군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집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타고서 사령부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어. 종로는 도남동에다가 모시고 있었어. 여기 윤비마마가 있으니까 윤비마마를 모시고 경호해가지고 경상도 구포까지 내려가라 이게야. 벌써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모실 장소를 윤비마를 모시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내가 경호한 거예요. 경호하다가 현지 경찰관한테 인계했어. 그 인계하고서 그 어디로 갔냐 하면 낙동강 전투로 들어버렸어. 이후에도 그는 낙동강 전투 등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가족 모두와 헤어지고 혼자가 되었던 그의 이야기.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30여 년 전 첫 이산 가족 찾기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90이 넘는 나이가 돼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2, 3년 있으면 만날 거 아니냐? 2, 3년 있으면 만날 거로 알고 어머니가 내보낸 거예요.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지 못한 김병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그는 함께할 동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상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살아계셨으면 상봉gem에서 형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 아빠 눈이 이렇게 멀어서 앞을 못 보니까 네 발로 가지 못하고 얼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꼭 오븐에 가서 조카들 좀 만나보게 좀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래 갔다 오게 꼭 해주세요 엄마 아빠. 관련 기관들은 뒤늦게 할아버지의 재상봉을 추진하는 등 입장문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행사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요. 까지가 내가 눈만 밝으면 내 혼자 가면은 안 죽은 뭐 내가 나이 80이라도 차라도 뭐 타고 간다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차 없고 집사람하고 뭐 이래 가려니까 거기 좀 어려움이 많으네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절대 없고 양반들 모두 하신 일에
고맙고 잘하시지만은 더 애서 힘써서 이산가족 만나게 저희들 차 없고 이런 사람들 좀 차라도 돼서 좀 만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가족과 헤어진 지 68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만 596대 1의 경쟁률. 과거 선정되지 못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당첨 확률은 로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적십자사는 할아버지의 건강 상황 등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동행할 가족 여부와 기타 경제적 상황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시민단체들도 할아버지의 재상봉 등을 촉구하면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십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장애를 이제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개했습니다. 국가적 행사에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과 윤리가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케어할 사람 하나 붙여갖고 당연히 경쟁을 뚫고서 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쳐버리면 자사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반인도적인 일에 서슴없이 그 단체가 할 일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구질구질한 행정적인 편의주의라든지 안 한다니 못 한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희는 이번 취재를 통해 수많은 이산가족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고 수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었음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가운데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500명. 그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전화 확인을 통해 250명을 추려 대상자의 상봉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상봉에 이름을 올린 건 89명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최종 단계에서만 11명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산가족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게 말이죠. 지금 100명씩 하는데 예비 후보를 만들었으면은 그런 예비 후보를 갖다가 해서 만약에 한두 사람이 못 간다 하면은 바로 이제 예비 후보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이건 종례 방식을 그냥 답습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상봉자들에게 준비 사항과 관련한 정보 역시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한 만남 일정 역시 제때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상봉자들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이산가족 노인들 아닙니까? 각자 속초에서 집합했거든.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두 번 갈아타고 또 택시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돼. 상당히 번거롭죠. 한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편지가 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 관계도 사소하지만. 마지막으로 정작 만나고 싶었던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당첨자들은 이번 상봉을 통해 만나고 싶었던 가족의 남겨진 혈육을 통해 그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만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상봉에 당첨되지 못한 90% 이상의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은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한이자 아픔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들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남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더불어 서신 교환이라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시로 볼 수 있는 상봉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한 번만 불러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그래도 나는 살아왔어요. 아버지. 이쪽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돌아가셨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그 애통한 이야기를 어찌 다 하겠습니까? 얼굴은 못 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벽발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라도 눈을 감으시면 이 세상의 끝인데 못해드린 것만이 기억에 남을 뿐 가슴에 맺힌 한 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가 끝이 아니기를 빕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하루속히 통일이 돼가지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보세요. 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어머니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통일돼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기획 오인환, 연출 장주영, 저는 소영선이었습니다.